이번 시간에 다이오드 서킷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세컨 버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이오드 모델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아이디얼 모델,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 익스포넨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이오드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디얼 모델과 이제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다이오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익스포넨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스몰 시그널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다이오드 익스포넨셜 모델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값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류가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이 회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익스포넨셜 모델을 사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용을 하고,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오드의 이온 볼테이지가 걸린다라고 해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익스포넨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두 개 다이오드의 면적에 따라서 전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에 대한 식을 쓰면 i는 id1과 id2의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d1과 id2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VD에 대한 값이 같겠죠. 그럼 이 식을 이용을 하면 VD는 VT ln IS분의 ID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오드 첫 번째 다이오드와 두 번째 다이오드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D로 같은 값을 갖죠.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VT분의 VT 곱하기 ln IS1분의 ID1은 ln IS2분의 ID2로 쓸 수 있고, IS1분의 ID1은 IS2분의 ID2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전류에 대한 식을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ID1은 IS2분의 IS1 곱하기 ID2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해당하는 값 ID1 플러스 ID2에 대한 값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ID1과 ID2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1에 대한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 ID2 대신에 I-ID1 같이 적어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ID1에 I-ID2를 작성을 하면 두 번째 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ID1과 ID2에 대한 식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익스포넨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IS1과 IS2의 전류가 같다고 하면 반반씩 똑같이 흐르겠지만 IS1과 IS2의 전류가 다르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이오드의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가 다르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셀폰 차저 에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 엔지니어링 스튜던트가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충전이 안 돼서 어댑터가 없어서 얘가 3V의 전압을 인가를 하고 다이오드 VD1의 전압이 대략적으로 0.8V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세 개의 스택을 쌓으면 VD1의 전압이 총 Vout은 2.4V가 되겠죠. 가정을 하고 셀폰 차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4V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쪽 R온에 흐르는 전류는 R온분의 VAD는 어댑터의 전압, 빼기 Vout의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100Ω분의 600mV가 되면 전류는 6mA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IX의 전류가 6mA가 됩니다. IX의 전류가 6mA가 된다. 그러면 이 IX의 전류가 이와 같이 되면 저희가 이 전류값을 이용해서 첫 번째 에그젬플에서는 여기에서 IS의 세츄레이션 커런트,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 IS의 값을 찾아라. 그러면 IS의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제 IS는 IS exponential VT분의 VT의 값을 가지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IS는 exponential VT분의 VT분의 IX가 되겠죠. 그래서 IX의 값은 저희가 6mA였고 exponential VT는 저희가 서멀 볼테이지라고 했죠. 서멀 볼테이지는 300K에서 한 26mV가 된다. 그리고 VD1의 전압 이 값은 저희가 0.8V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IS의 전류를 구하게 되면 저희가 대략 2.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암페어의 전류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의 값을 이제 IX에 대한 값을 구했죠. IX에 대한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는 IX는 6mA가 흐르고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대략 정도 이 정도의 값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에그젬플에서 그러면 우리가 3V에서 3.1V로 올린 경우에는 이 아웃의 전압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계산을 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2.4V는 그대로 걸리겠죠. 그런데 0.1V가 증가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700mV가 인가가 되고 0.6mA에서 7mA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서 다음과 같이 전압이 증가해서 전류가 7mA 흘렀다 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관계식에 의하면 전압의 값, VD의 값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IS 값은 그대로고 VT의 값은 그대로죠. 그러면 ID의 전류의 값이 증가하면 VD의 값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압이 실제로는 2.4V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에 아웃풋 전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T의 값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VT는 26mV, IS는 이 값을 대입을 해주고 IX에 이제 6mA에서 7mA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Vout의 값이 이제 2.412V로 증가하게 됩니다. 2.412V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압의 값이 증가했기 때문에 IX의 전류의 값을 다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IX의 전류의 값은 아까 구했던 값에서 R1분의
VAD 마이너스 Vout의 값이죠. 그래서 R호는 이제 100옴, 그리고 VAD는 3.1V로 증가했고, Vout은 2.412V가 됐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계산하면 6.88mA가 됩니다. 그래서 6.88mA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7mA 대신에 6.88mA를 넣게 되면 저희가 전압의 값이 대략적으로 2.412V에서 2.411V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AC의 값을 위와 같이 증가시키게 되면 Vout 값이 작은 값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스포넨셜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증가시키면 출력 변압에서 혹은 다이오드의 전류가 특정 전류만큼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 변압 값도 이와 같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IX의 값이나 이런 값이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값들이 이제 저희가 익스포넨셜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반복적인 계산, 계속 이제 이터러티브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산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가 다이오드가 존재할 때 여기 델타 V의 값이 변화를 하게 되면 델타 I의 값만큼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익스포넨셜 모델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변하는지 계산하려고 하면 저희가 익스포넨셜 모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복된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작은 변화량의 값, 이와 같이 이제 작은 변화량의 값이 변할 때, 그래서 볼테이지 값이 아주 작은 양만큼 변할 때, 그러면 커런트의 값은 얼마나 변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볼테이지 값이 조금 변한다라고 하면 커런트 값은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ID1은 이와 같은 식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VD1의 전압을 걸어주면 ID1의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되는 저희가 다이오드의 커런트는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이 되죠. 근데 저희가 첫 번째 VD1의 전압을 인가하게 주게 되면 ID1의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델타 V만큼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그러면 VD2는 VD1 플러스 델타 V가 되죠. 그리고 ID2는 ID1 플러스 델타 I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델타 V만큼 증가시켰을 때 델타 I만큼 증가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ID2는 ID1 플러스 델타 I 은 IS 익스포넨셜 VT의 VD2는 VD1 플러스 델타 V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IS 익스포넨셜 이제 VT분의 VD1 그리고 익스포넨셜 VT분의 델타 V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델타 V의 값이 VT보다 훨씬 작다라고 하면 이 값을 저희가 다시 IS 익스포넨셜 V분의 VD1 1 플러스 V분의 델타 V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is exponential vt분의 vd1 더하기 ix exponential vt분의 vd1의 델타 v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게 되면 이 값이 id1, 얘의 값도 id1이죠. 그래서 저희가 id2는 id1 플러스 델타 i다. 그런데 이 값은 id1 플러스 id1의 vt분의 델타 v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사실은 간략화된 거죠. 간략화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은 델타 v가 vt보다 상당히 작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델타 i의 값은 이제 it1 오버 vt 곱하기 델타 v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가 델타 v만큼 변화를 시키게 되면 델타 i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vt와 id의 값에 이제 비례해서 변하게 되죠. 그래서 한 지점, 저희가 이렇게 한 지점을 선택하는 거를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어스를 인가했다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델타 v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전류의 값은 vt분의 id에 비례해서 델타 id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특성을 해석을 할 때 저희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그래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가정했던 것처럼 델타 V가 VT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델타 V가 VT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에 적용이 되죠. 조건이 델타 VD가 VT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델타 VD나 델타 V나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적었으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전압의 상당히 작은 변화량은 전류의 변화량을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비례하는 값으로 이 상수의 값, 리니어한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VT나 ID1은 한 점을 선택을 하면 그 값은 결정되어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전압의 이제 저희가 약간의 전압의 변화량을 인가시키면 그 전류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리니어하게 결정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회로 해석을 할 때 전자회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몰 시그널 한 동작 영역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죠. VD1과 VD2의 값과 같이 다음과 같이 변하는데 여기가 델타 V만큼 증가시키면 델타 ID만큼 이제 전류의 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A와 B의 점을 직선으로 보면 리니어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리니어하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만약 이 델타 V가 상당히 작다라고 하면 이 점은 이제 기울기를 리니어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리니어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이 이제 클로즈 이너프 하다는 거는 델타 V가 상당히 작은 값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 두 포인트를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기울기의 값은 저희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델타 V와 ID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델타 V와 ID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값은 이 점에서 미분한 값과 똑같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id와 vd를 미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이 이제 이 값이 여기서는 오타가 있네요. 얘가 vd점 이와 같이 면 이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VD가 아주 작을 때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함수는 크게 보면 익스포넨셜한 함수지만 아주 작은 범위에서 보면 리니어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아주 작은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확대해서 보면 좀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현이 되지만 또 이 작은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또 이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꼭 평평한 지면 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큰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되지만 이걸 상세히 아주 작은 값의 변화량으로 보면 저희가 지구에서는 저희가 사는 공간이 이 평지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실제는 동그랗지만 평지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에서는 익스포넨셜 함수이지만 아주 작은 변화량을 값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니어하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들이 선형적으로 동작하지만 이제 리니어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를 라지 시그널 해석을 할 때 저희가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이용해서 쉽게 해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바이오스 모델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오프되어 있거나 온스테이트에 있을 때, 다이오드가 온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저희가 VD 온 만큼 전압이 켜져 있는 거와 같은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스몰 시그널만 변한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량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경우는 AC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DC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AC의 변화는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이오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작은 신호를 변화시켜 줄 때가 저희가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리니어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리니어하게 해석하는 스몰 시그널 모델을 이제 다이오드를 저항의 모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아주 작은 신호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RD의 값, 이 RD의 값은 여기에 Vout과 ID의 관계식에 대한 관계로 저희가 VD분의 ID분의 V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ID분의 VT에 대한 식으로 저희가 이 저항의 값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는 스몰 시누소이덜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대부분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어떤 신호를 인가할 때는 다음과 같이 특정 베어스 V0를 기준으로 해서 VP의 값에 해당하는 시누소이덜 신호를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0는 DC 성분이고 VP는 AC 성분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 점은 바이어스 포인트가 되는 점이고 한 점은 실제 신호가 인가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VP의 신호가 이와 같이 인가가 될 때 출력의 ID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은 값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변화가 되는 값이 상당히 작은 값이라고 하면 저희가 출력에서 변화가 되는 값도 상당히 작은
만큼 변하고 그때 변화가 되는 전류의 값을 리니어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의 값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변하는 전류의 값은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가 이제 변화량의 값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작은 시누소이덜 신호를 인가를 했을 때 저희가 쉽게 어느 정도 값만큼 변하는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